안녕하세요. CMCL 최문철입니다. 오늘은 절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철도 차량의 절연 시험 및 내전함 시험 방법의 적용 규격은 KSR 9197 요거에 대한 절연 시험, 내전함 시험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연 저항인데요. 인슐레이션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우리가 절연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 중에 대표적인 시험 방법입니다. 정의를 한번 볼게요. 도체와 도체 사이에 있는 절연물을 통하여 다른 충전부나 기기의 케이스 등으로 새는 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연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절연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근거 하에 정의가 이렇게 내려진 겁니다. 목적, 위험 부위와 안전한 부위 사이가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 당연히 위험한 부위하고 안전한 부위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규격적으로도 위험한 부위와 위험하지 않은 부위는 일정 거리를 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을 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연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연 저항 시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충전부에 물기가 있으면 보통보다 매우 낮은 저항이 된다. 그래서 누설 전류 발생 이때 절연 저항이 저하하면 감전이나 과열에 의한 화재 및 쇼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쭉 풀어서 보면 물기가 있으면 당연히 도체와 도체 사이에 어떤 트래킹이 생겨서 저항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연이 파괴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저항이 저하가 되면 감전이나 과열에 의한 화재 및 쇼크가 발생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연 저항 시험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규격은 KSR 9197에 나와 있는 절연 저항이랑 내전함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 KSR 9197은 철도 차량에 대한 거예요. 절연 저항이랑 내전함 시험은 그 외에 많은 규격들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 차량 외에도 뭐 IT 기기, 그 다음에 AV 기기, 그리고 산업용 기기,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절연 저항 시험들이 규격을 갖고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철도 차량에 대한 KSR 919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9197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인데, 특별 고전압 회로가 있고, 고전압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전압 회로가 있습니다. 특별 고전압 전압은, 그 회로는 20kV에서 뭐 25kV인 전차선에 그 전압이 직접 가해진 회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이 20kV에서 25kV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전압 회로는 750V를 초과하는 직류 회로, 표준 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교류 회로, 표준 전압이 직류 750V, 직류 600V 또는 삼상교류 600V인 전차선에서 그 전압이 직접 가해지는 회로라고 되어 있어요. 한 750V 직류 그리고 600V 정도의 교류가 흐르는 거를 고전압 회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 압기 또는 주변 압기 출력을 거듭 변성하는 보조 변압기 또는 전동 발전기, 정지 인버터 등의 전력 변환 장치에서 공급되는 전원을 주회로로 사용하고 있는 회로. 뭐 말은 어려운데 750V에서 600V 사이에 고전압을 사용하는 회로를 고전압 회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전압은 굉장히 간단하죠. 특별 고전압, 고전압 회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저전압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전압 회로, 뭐 특별 고전압 회로, 저전압 회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고전압 회로, 저전압 회로에 인가하는 절연 저항 값이라던가 저항 값이라던가 인가하는 전압 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시험 방법은 절연 저항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절연 저항을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측정 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500V 흘리고 이쪽으로 500V 흘려서 맞닿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안전한 부분,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측정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특별 고전압 회로와 대지 사이, 그 다음에 고전압 회로와 대지 사이. 우리가 이제 대지 사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접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접지는 우리 인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몸이 접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제품을 이렇게 딱 만졌는데 우리가 어떤 절연저항 시험을 하지 않고 막 누설이 되는 제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딱 닿는 순간 우리 인체 저항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쫙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스가 돼가지고 대지로 쭉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게 특별 고전압 회로와 대지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인체에 굉장히 어떤 쇼크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감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고전압 회로와 대지 사이, 저전압 회로와 대지 사이, 고전압 회로와 저전압 회로 사이. 이건 뭐냐면 고전압 회로가 있고 저전압 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고전압 회로는 직류 750V, 교류 600V 정도 되는데 저전압은 그 이하가 되겠죠. 그 이하가 되는데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컨버팅이 됩니다. 컨버팅이 돼서 저전압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고전압에서와 저전압 사이는 분명히 절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사이도 이제 절연저항 시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저전압 회로와 저전압 회로 사이라고 하는 거는 저전압 회로라고 해도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는 컨버팅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연이 되어 있고 저전압 회로가 있고 절연되어 있고 또 저전압 회로가 되어 있고 그럼 서로가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절연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도 절연저항 시험을 하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압 회로와 이중절연 기기 틀 사이, 이중절연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안전한 부위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한 전압이랑 안전한 전압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전압 회로와 이중절연 기기 틀 사이, 이중절연 기기 틀과 대지 사이, 그리고 지붕과 대지 사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험한 부분하고 안전한 부분에는 분명히 절연이 되어 있어서 안전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측정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방법에서 기계, 계기 등에서 절연저항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시험 회로로부터 끊어버리거나 단자를 단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터가 접지에 이제 물려 있어요. 이 바리스터는 어떤 고압이 들어왔을 때 상쇄시켜주는 컴포넌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리스터로 인해서 접지하고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하게 되면은 타고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들은 띄고 시험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정한 절연 저항계로 전압을 가하여 지침이 안정되었을 때의 절연 저항을 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조금이라도 변할 때는 1분 후의 값으로 한다. 왜냐면 아날로그 절연 저항계 같은 경우는 바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정됐을 때의 값을 취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때의 값을 취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 순서는 절연저항 시험하고 내전압 시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절연저항 시험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절연저항을 시험을 해서 저항값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전압 시험 한 번 더 해요. 그 내전압 시험을 진행을 하고 다시 절연저항을 했더니 처음에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랑 내전압 시험을 진행하고 절연저항 값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절연이 파괴되지 않았구나, 좋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순서입니다. 내전압 시험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도체와 도체 사이에 있는 절연물을 통하여 다른 충전부나 기기, 케이스 등으로 새는 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누설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누설 전류 시험이 또 있어요. 뭐 누설 전류라고도 하고 터치 커런트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누설되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게 또 있고 내전압을 통해서 누설되는,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높은 전압을 인가해서 측정하는 거를 내전압 시험이라고 하고 누설 전류는 그대로, 그러니까 제품이 동작하는 상태에서 누설되는 전류의 양을 또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내전압 시험은 내가 어떤 절연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압을 넣고 새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 이것도 절연 저항이랑 비슷합니다. 시험 부위와 안전한 부위 사이가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함. 그 다음에
감전이나 가열에 의한 화재 및 쇼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절연은 사고로 직결되는 거예요. 위험한 전압이랑 안전한 전압 사이에는 절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내전압 시험으로도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규격은 동일합니다. KSR 9197 철도 규격이에요. 시험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품의 전격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 동작을 확인을 하고 시험 조건 확인하고 시험 및 평가 그리고 결과 분석 및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품의 전격 전압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방법은 내전압 시험은 절연저항 시험 후 저항이 나타낸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이것도 표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기기, 계기 등에서 시험 전압에 따른 내전압 시험이 적합하지 못할 경우 시험 회로로부터 끊어버리거나 단자를 단락한다. 절연저항이랑 동일해요. 어떤 임의의 컴포넌트가 내전압 시험이나 그리고 절연저항 시험에 불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띄어버릴 수도 있고 붙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전원 주파수는 60Hz 대략 사인파의 교류 전압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60Hz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SR 규격이 우리나라 규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규격으로 간다고 하면 50Hz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규정값의 2분의 1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고 통전 중 전압값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가능한 빠르게 규정값까지 상승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전압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1000V를 인가를 해서 누설 연료 얼마큼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1000V를 넣는데 처음에는 500V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가되는 내전압 전압이 500V까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 후부터는 누설되는 전류의 양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험자가 쭉 돌려서 1000V 딱 맞춰놓고 1분 동안, 그리고 시험이 딱 끝나면 최대한 빠르게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정값에 도달한 후에 1분 동안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 전압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왜 고전압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가 있고 인가되는 전압이 몇이고 라고 하는 게 이 표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특별 고전압 회로와 대지 사이는 2A에 더하기 2만 볼트래요. 그리고 절연 저항은 20메가옴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연 저항 시험을 진행을 했어요. 특별 고전압 같은 경우에는 DC 1000V를 인가해서 절연 저항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20메가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연 저항 다시 하고. 그래서 특별 고전압, 그리고 저전압 회로와 대지 사이, 고전압 회로와 저전압 사이를 보면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전격이 뭐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다? 특별 고전압 또는 고전압 그 외에 저전압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저전압 회로와 이중절연 기기 틀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품 전격이 DC 100V 정도 된다 라고 보면 숫자 2에 E2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E2를 보게 되면 고전압 회로의 전격 전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격이 DC 100V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V의 내전압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전압 회로와 대지 사이를 보게 되면 2에 7 더하기 1000V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7을 보면 저전압 회로의 전격 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C 100V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100 곱하기 2 하면 200V 더하기 1000, 그러면은 실제로 내전압 인가하는 전압은 1200V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된대요. 1메가옴 이상 나오는지 확인하고 1200V 인가해서 내전압 시험 진행하고 다시 절연 저항 확인해서 1메가 이상 나오는지를 보는 게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만 보면은 우리 제품의 전격을 보고 그 다음에 인가 전압은 얼마만큼 하고 그 다음에 절연 저항 값은 얼마로 나와야 되고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9197에서는 이 표에 따라서 인가되는 전압 그리고 절연 저항의 값이 얼마만큼 충족해야 된다 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우리 절연 저항이랑 내전압 시험 진행하는 장비입니다. 보면은
이 장비에서 출력이 나와요. 출력이 나와서 제품의 뭐 양단을 잡아주는 거예요. 뭐 고전압 사이와 그 다음에 저전압 사이, 그 다음에 위험한 전압과 안전한 전압, 그리고 뭐 제품의 입력 전격과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려놓습니다. 물려놓고 그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로 절연 저항, 그 다음에 내전압 시험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조그예요. 그래서 천천히 2분의 1가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쭉 올려서 1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절연 저항 시험이랑 내전압 시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절연 저항 시험이랑 내전압 시험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91R 97에 대해서 철도 차량에 대한 절연 저항 내전압 시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